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과 금융소득 연 60%를 목표로 하락장마다 담을 주식 찾기 시리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외 사이클 상승주나 성장주 위주로 탐색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얼마 전 자율주행 통신 관련주인 캠트로닉스와 라닉스 영상도 구독자분의 캠트로닉스 추천으로 만들어보게 되었었죠. 여러분의 추천으로 채널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많이 추천해주세요. 지난 영상들에서 전기차 배터리나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비교해봤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와 제 채널 동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21년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할 소재기업 영상에 이어서 21년 SK하이닉스와 함께 성장할 반도체 소재기업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SK머티리얼즈와 오션브리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년에 반도체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신규 설비 투자 또한 집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EMI라는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 협회는 21년이 사상 최대 반도체 장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655억 달러로 1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이 절반인 312억 달러로 성장률은 18%, 파운드리는 235억 달러로 성장률은 2%로 전망됩니다. 메모리의 경우 D램 투자액 증가율이 올해 4%에서 21년 39%로, 3D 낸드의 경우 올해 39%에서 내년은 7%의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삼성전자는 꾸준한 D램 투자와 함께 내년엔 낸드와 EUV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SK하이닉스는 낸드 투자를 꾸준히 유지하는 가운데 M16 D램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사이클상 최근 2년간 업체들이 유의미하게 캐펙스 투자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과 수요가 예상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고량은 줄고 있고 당장의 기술 진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또 비메모리, 국산화, EUV 등의 모멘텀들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삼성전자의 낸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과 하이닉스의 D램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을 지난주에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논지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영산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136페이지짜리 분석 리포트 오버 더 호라이즌 2를 쓰셨고요. 이 중에서 SK하이닉스 D램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소재 기업 2개사, SK머티리얼즈와 오션브리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먼저 이 두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사업들을 다음 챕터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채널 고정! 먼저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가 메인 사업인 기업이고요. 최근 올레드 소재 분야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매출은 21년 2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업별 매출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왜 그렇느냐? SK머티리얼즈는 계속해서 M&A나 합작법인을 통해서 자회사 관계사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특수가스 옆에 괄호로 쓰여있는 SK쇼와덴코는 일본 쇼와덴코사와의 합작법인이고요. 둘째 줄에 SK에어가스와 한유케미칼도 각각 16년, 19년에 인수한 기업들입니다. 셋째 줄에 SK트리캠도 일본의 트리케미칼과 세운 합작법인이고요. 넷째 줄에 신규 사업에 있는 올레드도 일본 JNC사와의 합작법인 SKJNC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본업인 특수가스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업을 M&A 아니면 합작법인으로 진행해온 셈이죠. 아무래도 해당 분야들에서 일본 기업들이 오랫동안 선두지위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흡수 및 이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올해 기준으로 각 비율을 계산해보면 특수가스가 59%, SK에어가스와 한유케미칼이 20%, SK트리캠이 15%, 그리고 신규 사업 5%입니다. 그중 오늘 주제인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 수혜를 입을 분야는 박스 표시한 두 가지 분야인데요.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사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이 파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SK머티리얼즈의 본업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수가스란 무엇일까요? 특수가스는 다시 세정가스와 증착가스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증착가스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증착가스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증착이 뭔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증착이란 원래 기체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화학 용어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웨이퍼 표면에 원하는 기체 물질을 방막의 두께로 입혀서 전기적인 특성을 갖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의 증착을 여러 차례 수행하면서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물질을 여러 번 겹을 쌓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방막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입혔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방막의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정교하고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죠. 필수적인 기술이니만큼 역사도 오래됐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림 맨 위에 물리적 증기증착, PVD 방식보다는 화학적 증기증착, CVD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요. 표면 접착력이 우수하고 대부분 표면에 적용 가능하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CVD 방식에는 다시 열에너지 방식, 플라즈마 에너지 방식, 그리고 기타 ALD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ALD 방식이 많이 쓰이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챔버 내의 기압이 낮을수록 더 얇으면서 밀도 높은 막을 만들 수 있는데 ALCVD 방식이 다른 CVD 방식들에 비해 기압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증착가스는 앞서 말씀드린 증착 과정에 사용되는 가스들입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쌓아가는 데 필요한 가스죠. 이 중에서 WF6, 즉 육불화 텅스텐과 DCS, 즉 디클로로실란이 주력 제품이고요. 육불화 텅스텐은 3D 낸드에서 금속 배선 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DCS는 3D 낸드에서 확산 방지막 또는 절연막 용도로 사용되는 질화막을 증착할 때 사용되는 가스입니다. 모두 3D 낸드 생산량이 증가할 때 함께 판매량이 증가하는 제품들입니다. 오늘 참고한 리포트에서는 이 중 DCS가 D램 투자 시에 수혜를 입을 제품이라고 보았는데 D램뿐만 아니라 3D 낸드 생산량 증가에도 두 제품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정가스란 주로 산불화 질소, 즉 NF3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재료 공정에 사용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착 방식인 CVD 이후에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한 클리닝 용도로 사용됩니다. 세정에 가스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액체를 이용해 세정하는 습식 세정 방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캐패시터의 밑변 대비 높이 비율, 즉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높아지는, 즉 위아래로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액체는 위아래로 긴 캐패시터의 아래까지 균일하게 흘러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액체 대신 기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액체 방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미세화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될수록 가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 의존도가 100%였던 세정가스인 불화수소가스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네요. SK 쇼와덴코라는 합작법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시각가스가 뭔지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시각은 지난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할 소재기업 비교 영상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시각이란 반도체 회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습식과 건식 방식이 있는데요. 건식 시각이 정확성이 높고 미세 패터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SK 머티리얼즈와 시각가스 세계 1위인 일본의 쇼와덴코사가 합작해 세운 SK 쇼와덴코가 생산하는 것이 바로 CH3F고요. 낸드 생산 시에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스크 사용 개수 증가 및 낸드 식각 난이도 상승,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ALD 증착 방식 사용 증가로 구조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SK 쇼와덴코가 국내 최초 및 유일 생산업체라고 하네요. 여러모로 SK 머티리얼즈는 소재 국산화의 선도적인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특수가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줄에 있는 SK 트리켐의 프리커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커서란 우리말로 전구체라고 하는데 원래 서로 다른 화합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화합물을 의미하는 화학 용어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소한 단어를 처음 접할 때에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순으로 보는 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업계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이기 때문에 초심자가 한 번에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반도체 공정 중 반응기 내에 있는 여러 종류의 반응 기체를 유입시켜서 화학 반응을 진행함으로써 원하는 물질의 방막을 웨이퍼상에 증착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미세화 및 적층 구조의 증가로 그 수요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특히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D램의 종횡비 상승 이슈 때문에 더 높은 유전상수 K를 가지는 하이-K 프리커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전상수가 높다는 것은 절연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서로 전기 간섭 확률이 높아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연이 잘 되는 하이-K 프리커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SK 트리켐 제품 중에는 ZR 프리커서와 HF 프리커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늘어나는 D램 ALD 증착 방식에 하이-K 전구체가 사용되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해당 하이-K 프리커서를 메카로라는 기업에게 조달받았었는데요.
2018년부터 계열사인 SK트리캠으로 다변화했기 때문에 SK트리캠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SK머티리얼즈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앞서 설명드린 특수가스보다는 방금 설명드린 하이K 프리커서가 D램의 수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션브리지에 대해 알아보시죠. 오션브리지는 전체 매출 중 CCSS 장비가 55%, 프리커서와 특수가스 등의 소재가 45%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CCSS 장비는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의 약자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가스들을 혼합하거나 희석해서 챔버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참고로 오션브리지의 CCSS 장비는 CVD용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에는 오션브리지의 CCSS 장비 매출이 하이닉스의 신규 D램 생산 거점이 될 M16 공장의 건설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직접 리서치를 하다가 알게 된 정보들에 따르면 M16 공장은 증착 방식에 있어 일부 EUV 라인을 배치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업계 트렌드도 점점 기존 CVD보다 ALD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과연 예전 CVD 방식만 가능한 오션브리지의 CCSS 장비가 실제로 얻는 수혜가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D램뿐 아니라 낸드에도 사용되는 만큼 하이닉스가 낸드 투자를 늘리면 매출이 같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보다는 신규 유치 중인 중국 쪽 고객들 매출이 실적 상승에 더 중요한 변수일 것으로 보이고요.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소재의 경우에는 앞서 SK머티리얼즈에서 말씀드렸던 프리커서와 특수가스를 제조하고 있고요. 이 중 D램 향이 60%인데다가 점차 하이K 프리커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만큼 신규 D램 투자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오션브리지의 주가를 계속 눌러왔던 게 바로 SK하이닉스의 낸드 감산과 시설 투자 축소 언급이었어요. 그만큼 SK하이닉스의 시설 투자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이고요. 지금 주가가 하이닉스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현재 하이닉스 외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재 관련 영업이 잘 돼서 신규 고객이 더 많이 확보될수록 이 기업의 사업 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더욱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K머티리얼즈부터 볼게요. 매출은 위의 표에서 연도별로 보나 아래 표에서 올해 분기별로 보나 계속해서 성장 중인 모습입니다. 아마 신규 사업 진출이 많았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단기 순이익도 그에 맞춰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PER을 보면 위의 표에서 19년 15.27 대비 20년 올해는 20.49로 34%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PBR도 19년 3.73 대비 20년 4.22로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 대비 PER, PBR 성장률을 비교해보면요. PER 기준으로는 고평가, PBR 기준으로는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 PER, PBR을 과거와 현재 간 비교해볼게요. PER은 2017년 최고치였던 20.5배에 근접한 모습이고요. 즉 꽤 고평가된 느낌이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 PBR로 보면 2017년에서 2018년 최고치가 4.7에서 5배 수준이었는데 그래프에는 4.1배로 나와 있지만 실제 수치는 3분기 기준 5.1이었습니다. 즉 PBR 역시 고평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고평가 상태에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부채 비율은 18에서 19년 계속 200대였고 아래 표에서 3분기를 보시면 318로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고부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OE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워렌 버핏이 ROE가 20% 이상인 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SK머티리얼즈는 18, 19, 20년 ROE가 각각 30, 30, 27이었습니다. 즉 굉장히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야말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야 하는 기업이겠죠. 장기 성장 트렌드 속에 단기 주가 하락 시에 매수하는 것이 하락장에 담을 주식 찾기 시리즈의 취지에 가장 맞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션브리지인데요. 시총은 1,700억 정도로 앞서 SK머티리얼즈가 2.87조였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꽤 작은 기업입니다. 매출이나 당기순이익도 18년에서 19년으로 갈 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 챕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지연 및 낸드 판매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기순이익률은 15 정도로 낮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PER은 18년 5에서 19년 9.56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죠. 순이익이 줄었지만 주가는 그만큼 안 빠졌던 겁니다. 미래를 보고 이 주식을 팔지 않는 투자자들이 꽤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PBR로 보면 사실 1.3에서 1.6 사이로 그다지 오르지도 않았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매우 낮은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이네요. ROE도 29에서 18 사이로 결코 낮지 않은 기업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즉 2020년 초반으로 돌아가서 그때 기준으로
오션브리지 매수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자꾸 지연되면서 실적도 내려가고 주가도 눌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SK 머티리얼즈에 비해 PER, PBR도 절반 수준으로 꽤 저평가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는 언젠간 늘어날 거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기조가 발생하고 코로나 유행 완화 후에 다시 설비 투자가 시작될 것을 생각해보면 사볼만 하다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물론 2020년 초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입니다. 그럼 이제 아래표에 올해 분기별 실적을 보면서 올해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당기 순이익률이 3분기에 급감했는데 특별한 원인을 밝힌 정보는 찾지 못했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3분기 실적이 일부 선반영되었거나 일시적인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PER은 13에서 14까지 올라갔고 PBR도 2.54로 뛰었네요. 과거와 비교해보면 PER은 현재 13에서 14배로 17년 약 12배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PBR은 2017년 3.2배에 비해서 낮은 2.6배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엔 현재 순이익이 잘 안 나오면서 PER이 높게 나와 있지만 미래의 순이익이 증가되면서 PER은 해소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PBR도 아직 최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PBR 기준으로는 20에서 30% 정도 이익을 바라보고 매수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단 핵심은 순이익이 미래에 실제로 증가할 것인가겠죠. 이 부분은 앞선 사업 분석 내용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이닉스 향 그리고 중국 업체들 향 판매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 정리해봤는데요. 올해 7월에 SK텔레콤이 LP로 있는 펀드가 오션브리지의 경영권을 인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범 SK 패밀리가 된 것이죠. SK와의 협력 관계가 좀 더 강화될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SK 하이닉스 계열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SK텔레콤, PNS네트워크, 오션브리지사가 각각 200억, 50억, 50억씩 출자해서 결성한 퀀텀 이노베이션 PEF라는 사모펀드가 오션브리지 인수를 목적으로 펜아시아 반도체 소재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인이 오션브리지의 경영권 지분 24.2%를 인수한 겁니다. 참고로 퀀텀 이노베이션 PEF를 운영하는 알케미스트 캐피탈은 SK 주요 협력사인 에이펙트와 매그나칩 반도체라는 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알케미스트 캐피탈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판매를 할 때 기업들 간 시너지가 나게끔 의사결정을 해서 각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여지를 더 만들었다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묶어서 SK 하이닉스에 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도전적인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고려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10월 20일에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다고 밝혔죠. 무려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M&A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장중에 2, 3% 정도 하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꽤 컸던 M&A 규모 때문에 하이닉스가 기존 계획대로 신규 설비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살펴본 주제와도 관련이 깊은 이슈겠죠. 만약 하이닉스의 신규 설비 투자가 또 지연이 되면 오늘 살펴본 기업들의 수익성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이에 대해 11월 4일 컨콜에서 이석희 하이닉스 대표는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에도 불구하고 D램 생산 거점인 M16 투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텔 낸드 인수를 위해 설비 투자를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D램 위주의 M16 공장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낸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일 것이다 정도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내년 설비 투자는 역시 D램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낸드 위주 증설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니까 똑같이 낸드 증설 대열에 올라설 확률이 낮기도 하겠죠. 오늘 살펴본 두 기업들의 제품들이 각각 D램의 수혜를 좀 더 받을지 낸드의 수혜를 좀 더 받을지 맨 처음 사업 소개 챕터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해당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꼭 챙겨가셔야 할 내용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두 기업 모두 SK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란 것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증가와 생산량 증가 트렌드와 맞물리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잘 못 나갈 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설비 투자를 늘린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좋은 시그널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게 D램이냐 낸드냐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기존에 낸드 위주였던 M15 공장에 설비 투자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자금을 어느 정도 소진한 점이나 지금 건설 중인 M16 공장이 D램 생산 거점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정보를 보면 D램 위주의 성장이 좀 더 기대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기업들도 모든 사업이 다수혜를 입기보단 디램에 대응되는 제품들 위주로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션브리지의 경우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에는 CCSS 장비 매출이 M16 공장 증설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리서치하기로는 기존 CVD 방식에만 대응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M16 공장의 신규 설비 중에서도 ALD가 아닌 기존 CVD 방식 관련 매출로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SK 머티리얼즈는 사업성은 좋지만 고평가 리스크가 존재했는데요. 단 기존 사업들 대비 PER이 기본적으로 높은 OLED 소재의 신규 진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기업 전체의 PER도 리레이팅돼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션브리지 또한 고평가에 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향 고객 매출 다변화도 고려해서 투자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중국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언급된 걸 못 찾았고요. 제가 직접 다트에서 사업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역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따로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니 SMIC 같은 굵직한 회사에 납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올해 초에 있었어서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 중국향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 댓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영상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꽤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라는 채널명처럼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때로는 회사 일하는 시간만큼 여기에 쏟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투자를 너무 좋아하고 영상 제작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게 정말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긴 한데, 이왕이면 채널이 더 모럭모럭 성장해서 나중에 직장일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투자 공부와 유튜브 영상 제작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처럼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간간히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제작에 정말 큰 보람과 힘을 얻으니 앞으로도 직장인 투자자 A 채널과 함께 쭉 가주시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길어진 김에 또 영상 앞에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안 좋아해서 일부러 주제 관련 내용은 끝나고 끝부분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덧붙여 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